안녕하세요. 2022-4079 임이지입니다.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의 제목은 무엇이 야구장으로 사람들을 이끄는가? KBO 관중수 영향 요인 분석 및 예측 모델이며 저는 주제 선택 배경과 머신러닝 모델 분석 및 결론 발표를 담당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팀원들이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생성형 AI는 자료 조사, 코드 디버깅, 문장 교정에만 활용하였으며 그 외에는 어떤 곳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제출된 코드와 발표 내용은 팀원들이 직접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1004 홍연서입니다. 저는 데이터 전처리와 EDA 및 시각화, 결론과 결론을 통한 해결 방안에 대한 발표를 맡았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팀원들이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생성형 AI는 EDA 및 시각화 부분에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주셨던 잼을 참고하였을 뿐, 그 외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제출된 코드와 발표 내용은 팀원들이 직접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한국 프로야구는 유례없는 열풍을 일으키며 하나의 문화이자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2025년 KBO는 사상 처음으로 한 시즌 1088만 관중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야구장은 단순히 경기를 보는 공간이 아니라 SNS, 예능, 굿즈 등으로 MZ 세대들이 모이는 문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기 속에서 저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관중이 몰리는 경기와 비는 경기, 그 결정 요인은 무엇일까? 성적이 전부가 아니라면 그 외의 요인은 무엇일지 데이터로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의 시작은 제가 기아 타이거즈의 팬이기 때문이었는데요. 열띤 야구 인기에도 불구하고 기아는 2025년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관중 수가 하락한 구단이었습니다. 팬들은 그 원인을 부진한 성적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후 2025년 기아가 5연승을 달리던 시점에서는 평일 챔피언스 필드도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관중이 몰렸습니다. 성적이 달라지자 관중이 바로 반응한 것입니다. 반면 하나 이글스를 응원하는 홍연서 학우님의 경우는 정반대였습니다. 2024년 하나의 홈경기 73경기 중 47경기가 매진되었는데요. 그 시즌 하나 성적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즉, 성적이 부진해도 매진이 일어난 것이죠. 한쪽은 성적이 달라지자 관중이 달라진 경우, 다른 한쪽은 성적과 매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 두 모순된 사례가 저희에게 그렇다면 관중을 끌어들이는 진짜 요인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만들어 주었고, 그 답을 데이터로 정량화해보자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제 야구장은 더 이상 경기만 해보는 공간이 아닙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 문화 콘텐츠로 진화하였고, 그래서 관중 수는 성적 하나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성적이 부진해도 매진되는 경기가 있고 좋은 성적에도 관중 수가 적은 경기가 있습니다. 저희는 요일, 상대팀 인기, 시즌 분위기, 구단 팬덤 같은 다양한 변수들이 야구장 관람 인원에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하였고 이 요인들을 데이터로 탐색하고 머신러닝으로 분석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분석 목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다음과 같이 4단계로 설계하였습니다. 요인 탐색, 정량 분석, 예측 모델 구축, 실무 활용 재현이 그 순서입니다. 다음은 모델에 어떤 값을 넣고 무엇을 예측할 것인가, 즉 변수 설계 부분입니다. 먼저 입력 변수는 총 7개로 경기가 언제,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어떤 상황에서 열렸는가를 모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타겟 변수는 2가지 트랙으로 잡았는데요. 경기별 관중 수와 매진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같은 입력에 대해 얼마나 올까와 매진할 수 있을까라는 2가지 다른 질문을 던지는 구조인데요. 이를 통해 머신러닝의 회귀와 분류라는 지도학습 2갈래를 한 프로젝트 안에서 동시에 다뤄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어서 분석의 첫 단추인 2단계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델의 신뢰도는 깨끗하고 정교한 데이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저희 팀은 변수 설정과 전처리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먼저 수집된 데이터 중 모델의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결측치와 중복 요소를 철저히 스크리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초기 설계 단계에서 포함되었던 전날 경기 승패 변수의 경우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3월, 6월 데이터의 미입력으로 심각한 결측치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무리하게 평균값으로 대체할 경우 모델 전체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다시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하였지만 시간 관계상 과감히 빼버리는 것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홍구장 변수 역시 각 구단과 1대1로 완벽하게 매칭되는 100% 중복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이러한 다중 공선성 문제는 모델의 해석력을 흐리기 때문에 홈 구장 변수를 제외하고 홈팀과 원정팀의 조합 및 유일적 특성을 중심으로 독립 변수를 재구성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확정한 핵심 독립 변수는 경기 요일, 홈팀과 원정팀, 관중수, 홈팀과 상대팀의 경기 당시 순위, 월 매진 여부, 주말 여부입니다. 데이터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되거나 부적절한 변수를 걷어내고 정확하게 정제된 변수만을 수집함으로써 모델의 기초 체력을 단단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프로젝트의 핵심 발견이 담긴 3단계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하기 전 관중수 분포와 매진율을 결정짓는 핵심 도면을 시각화하여 패턴을 인식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좌측 그래프인 홈 구단별 평균 관중수 지표를 통해 절대 관중 탑티어 구단군을 식별해 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삼성 라이온즈, LG 트윈스, 롯데 자이언츠 순으로 절대적인 관중 동원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매진율 관점에서의 반전을 목적으로 또 다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정 규모 대비 실제 관객의 충성도를 나타내는 매진율 지표에서는 절대 관중수는 적었던 하나 이글스가 100% 매진율을 기록하며 압도적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삼성 롯데가 기록했습니다. 이 시각화 결과는 구장 인프라의 크기와 관객 패턴의 밀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매칭 모델에서 홈팀 변수가 가장 결정적인 범주형 피처가 될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다음으로 요일별, 월별, 관중 유입 트렌드 분석 결과입니다. 먼저 상단의 요일별 관중 흐름과 편차를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과 월요일의 주말 효과를 보면 평균 약 19,146명 유입으로 주말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확인됩니다. 주목할 점은 주말 진입 전인 금요일 역시 선행 지표로서 평균 18,050명에 도달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화수, 목요일, 평일은 평균 15,000명대에 머무르며 비교적 한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말 관중 수가 평일 대비 3,000명 이상의 높은 격차를 보이는 요일별 시즌성 변동 패턴을 실증했습니다. 하단의 월별 시즌성 변동 패턴을 보시면 프로야구가 개막하는 3월에 개막 효과가 최고조에 달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중반 시즌인 4월부터 9월까지는 지속적인 완만함을 유지합니다. 그러다 10월에 접어들면 잔일 경기 일정 및 순위 경쟁이 가열되면서 다시 관중 수가 반등하는 가을 야구 효과를 포착했습니다. 이 분석 결과는 머신러닝 입력 시 먼스 변수가 시기적 패턴을 반영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여도를 가질 것임을 검증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팀 순위와 흥행의 비선형적 관계 분석입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성적이 좋으면 관중이 많을 것이라고 직관적 선행성을 검증해 보았습니다. 대체로 홈팀의 순위가 상위권일 때 고른 관중이 모이고 최하위권인 11호 하락 시 관중이 급감함을 파악하여 성적과 흥행의 기본적인 상관관계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시각화 과정에서 흥미로운 특이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순위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홈팀이 9위일 때의 평균 관중수가 극적인 반등을 보이는 특이점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KBO 리그의 관중 유입이 단순히 성적에 따라 직선적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분석에는 세 가지 모델을 단계적으로 적용했습니다. 먼저 선형 회귀로 기준선을 잡고 랜덤 포레스트 회귀로 비선형 관계를 학습한 뒤 마지막으로 랜덤 포레스트 분류를 통해 매진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첫 번째는 선형 회귀입니다. 사실 성능보다 해석력을 위한 선택이었는데요. 회귀 개수를 통해 각 변수가 어떤 방향과 크기로 영향을 미치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현의 핵심은 이 세 줄입니다. 첫 줄 pdget dummies는 원핫 인코딩인데요. 선형 회귀에서 팀 이름과 같은 범주형 변수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기아를 1, LG를 2로 그냥 넣으면 모델이 LG가 기아의 2배라고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Draw First 옵션은 기아를 기준선으로 잡아 다중 공선성을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이로써 모든 회귀 개수를 기아 대비 차이값으로 깔끔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객체를 만들고 학습시키면 모델이 완성됩니다. 실행 결과 MA 약 2,531명, R 통계량 0.979가 나왔습니다. KBO 평균 관중이 1에서 2만 명대인 것을 감안하면 일정 수준의 예측력은 확보되었으며 모델이 관중수 변동의 67.9%를 설명하는 의미입니다. 나머지 32%는 미설명 영역, 즉 외부 요인의 몫입니다. 회의 개수를 보면 의미 있는 패턴이 나오는데요. 삼성 홈 경기는 기아 대비 평균 7,083명이 높았으며 NC 홈 경기는 5,260명이 적었습니다. 홈팀 변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NC 키움이 원정으로 올 때 4,600명에서 4,900명이 줄어드는 것 역시 두 팀의 원정 팬덤이 약하다는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더하여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위치한 10월 변수는 2,789명 을 증가시킴으로써 시즌 막바지 순위 경쟁 효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랜덤 포레스트 회귀입니다. 선형 회의가 잡지 못한 비선형 관계까지 학습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100개의 의사결정 나무를 만들고 각 트리의 예측값을 평균 내는 방식이죠. 코드는 단순합니다.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 객체를 만들고 학습했습니다. 앞선 선형 회귀와는 달리 원핫 인코딩이 따로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n estimates는 트리 100개, 랜덤 스테이트는 결과 재현용 시드 값입니다. 결과는 MA 1860명, R 통계량 0.725, 선형회기 대비 MA는 491명 감소, R 통계량은 0.046 향상되었습니다. 단순히 좋아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비선형성을 학습한 덕에 좋아졌다는 점에서 모델 선택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진짜 핵심은 피처 임포턴스입니다. 홈팀이 47.2%로 압도적인 1위였으며 그 다음 어웨이팀이 15.4%, 네이업 위기 14.9%, 홈 랭크가 11% 순이었습니다. 즉, 어느 구단이 홈인가가 관중 수의 절반 가까이를 결정한다는 뜻이죠.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이즈 위킨드가 0.6%로 거의 0이었는데 이는 주말을 의미하는 네이업 위크 안에 이미 주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다중 공선성으로 묻혀버린 결과였습니다. 세 번째는 랜덤 포레스트 분류입니다. 관중이 얼마나 올까가 아니라 매진할 수 있을까라는 여부에 답하는 모델입니다. 구단 마케팅 입장에서는 정확한 관중 수보다 매진 여부가 더 직접적이고 실용적인 신호라 생각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코드는 회귀와 거의 동일하며 클래스 이름만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로 바뀌며 타겟 변수가 매진 혹은 비매진으로 이진 값으로 변환하였습니다. 입력 변수는 동일하게 유지하여 두 모델의 비교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전체 정확도 88.9%이고 이는 테스트 셋 144경기 중 128경기를 맞췄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두 가지 지표가 중요한데요. 정밀도는 0.92로 모델이 매진할 거야 라고 예측한 경기 중 92%가 실제로 매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매진 예측의 신뢰도가 높다는 의미죠. 재현율 0.87은 실제로 매진된 75경기 중 87%인 65경기를 모델이 잡아냈다는 의미입니다. 13% 정도는 놓쳤다는 거고요. 두 지표는 트레이드오프 관계입니다. 모델이 매진 예측을 조심스럽게 하면 정밀도는 올라가지만 재현율이 떨어지고 반대로 매진을 적극적으로 예측하면 재현율은 올라가지만 정밀도는 떨어집니다. 마케팅 관점에서 가장 두려운 건 매진할 거야 라고 예측해서 이벤트를 넣지 않았는데 막상 텅 빈 야구장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기들을 놓치지 않고 미리 파악해야 할인이나 이벤트를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 목적이라면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놓치지 않는 능력, 즉, 리컬, 재현율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실용적입니다. 새 모델을 비교해보면 회기에서는 랜덤 포레스트가 선형 대비 MA 491명 감소, R 통계량 0.046 향상으로 우세했으며 분류는 정확도 88.9%로 가장 실용적이었습니다. 다만 두 회기 모델 모두 R 통계량이 0.7 내외로 27에서 32%는 여전히 미설명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날씨, 티켓 가격, 이벤트 같은 외부 변수에 영향이 남아있으며 이를 측정하지 못했다는 한계로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측 진단 결과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 값과 예측 값을 비교한 산점도입니다. 점들이 빨간 대각선에 따라 분포하고 있다는 건 모델이 큰 편향 없이 예측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5,000명 이하 저관중 구간에서는 점들이 대각선 위로 벗어나 있는데요. 이건 모델이 저관중 경기를 실제보다 과대 예측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2만 명 이상 흥행 경기 구간에서는 점들이 대각선에 밀집해 있어서 흥행 경기일수록 예측 정확도가 더 높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잔차 분포 히스토그램입니다. 잔차는 실제값 빼기 예측값, 즉 모델이 얼마나 어긋났는지를 나타내는 값인데요. 분포를 보면 0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 형태입니다. 평균 잔차가 376명으로 MAE 1860명에 비해 매우 작다는 건 모델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체계적 편향 없이 예측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다만 그래프 왼쪽으로 길게 꼬리가 늘어진 부분이 보이는데 이건 앞서 산점도에서 본 저관중 경기 과대 예측 경향과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정리하자면 새 모델을 통해 어느 구단이 어느 요일에 경기를 하는가가 관중수의 대부분을 결정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수치 해석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분류 모델에서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처럼 비슷해 보이지만 다 다른 지표가 한꺼번에 나왔을 때 각각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헷갈림을 느꼈습니다. 다른 설명을 찾아봐도 추상적이라 느껴져서 각 지표를 제 연구 상황에 맞는 언어로 직접 바꿔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recall은 그냥 재현율이 아니라 실제 매진된 경기를 모델이 얼마나 안 놓치고 잡아냈는가로 바꿔서 받아들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 마케팅 관점에서 recall이 더 중요하다는 실무적 해석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얻은 분석 결과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홍윤서 학우님께서 이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이어서 프로젝트의 최종 요약인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이번 분석을 통해 총 4가지의 정량적 인사이트를 증명해냈습니다. 첫째, 순위 타입형 인기 구단 파워로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의 성역적인 순위 지표가 실제 흥행 판도에서 가볍게 무력화될 수 있음을 실증했습니다. 둘째, 흥행 결과 결정 최고의 기능 홈팀이라는 점으로 랜덤 포레스트의 피처 임폴턴스 분석 결과 관중수 예측에서 홈팀 변수의 중요도가 47.2%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셋째, 관객 행동 심리의 패턴화로서 평일 대비 주말의 관중 유입이 평균 3,000명 증가하는 명확한 격차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3월 개막 시점과 10월 가을 야구 시점에 관중이 폭발하거나 반등하는 강력한 변곡점이 작용함을 규명하여 향후 시기적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중 규모와 관람 밀도 차이입니다. 구장 용량 규모가 작아 절대적인 관객 수로는 최상위권에 오르지 못하더라도 매진율 100%를 달성한 하나 이글스의 사례처럼 향후 구단 마케팅 지표를 단순 규모가 아닌 밀도 중심으로 병합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 활용 방안 파트입니다. 저희 팀은 모델이 도출한 정량 데이터를 연동하여 세 가지 실전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합니다. 첫째, 예매 사이트 매진 알림 시스템입니다. 매진 여부를 88.9%의 정확도로 맞추는 저희의 분류 예측 API를 인터파크나 티켓 링크 등 주요 공식 예매처 메인 화면과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방안입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은 품절 임박이라는 알람을 본 후 구매를 서두르던 저희 모습을 바탕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팬이 경기 라인업을 조회할 때 이런 경기 매진 확률 91%, 서두르세요와 같은 심리적 자극 파급 배너를 노출함으로써 구매를 망설이는 유동 관중의 결제 행동을 정밀하게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유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원정 팬 전용 셔틀 시스템입니다. 항상 멀리 떨어진 구장으로 직관을 가게 되면 교통이 너무 혼잡하고 예매도 힘들었던 경험을 누겨 만들어 본 모델입니다. 선형 회기 개수에서 파악된 원정팀별 관중 증감 효과와 요일 데이터를 조합 연산하면 특정 원정 경기가 열릴 때 팬들이 광역 대중교통을 얼마나 대절할지 그 수요를 사전에 정확히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코레일 등 교통 플랫폼과 제휴하여 교통편과 티켓이 결합한 패키지 여행
제품을 자동으로 개설해주는 원스톱 모빌리티 시스템 구축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팬덤 의리 지수 마케팅입니다. 저희 팀은 당일 관중 수 나누기 팀 순위라는 공식을 활용해 팬덤 의리 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실시간 데이터 맵으로 시각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제가 응원하는 구단인 하나 이글스의 성적이 부진하여 팀의 분위기가 침체되었을 때 있었으면 했던 마케팅 모델인데요. 구단의 순위가 최하위권으로 떨어지는 암흑기 침체기일 때 오히려 팬들이 연대감과 자부심을 자극하는 눈물의 의리 패키지 티켓이나 암흑기 생존자 인증 배지 같은 한정판 굿즈 마케팅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적 하락에 따른 관중 이탈을 방어하는 강력한 락인 장치가 될 것입니다. 발표를 끝마치며 이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힘들었던 부분은 전처리와 EDA 및 시각화 과정에서는 결특지 제어와 현실 데이터의 비선형적 패턴 해석이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파이썬 검증 코드로 결특지가 심한 전날 승패 변수와 중복 요인인 홈 구장 변수를 과감히 제외하여 다중 동선성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또한 구장 규모별 매진율 차이나 성적이 낮은 9위 팀의 반등 등 통계량만으로 포착하기 힘든 복잡한 특이점을 다각적인 그래프 시각화로 명확히 규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일별 관중 격차 패턴을 실증하고 선형 회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핵심 모델링 방향성을 성공적으로 도출해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제가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더 모델을 구축할 수 있어 더욱 재미있게 수행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